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주 매개효과와 관련된 학술 논문을 발제하게 된 교육학과 교육행정 전공 박사 3기 이서연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준비한 연구의 주요한 주제는 대학생들의 학업적 희망과 학업적 적응의 관계에서 학업적 참여의 매개 효과를 알아보고 또 성별에 따른 조절 효과를 알아보는 연구를 준비하였습니다. 본 수업이 구조방정식 모형인 만큼 간단하게 연구의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연구의 방법과 연구 결과를 주요로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로 간단하게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논의점과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선 서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연구자는 대학생이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전환되는 시기로서 굉장한 환경의 변화를 겪고 있고, 이로 인해서 학업적 적응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개념에 대해서 정의와 중요성을 설명하고, 이와 관련해서 학업적 희망, 그리고 학업적 참여의 이 세 가지의 변수에 대한 정의와 중요성, 그리고 이 세 가지의 관계를 참고 문헌을 빌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대학생의 학업적 희망 그리고 학업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학업적 참여가 어떠한 역할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성별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연구자는 총 5가지의 가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선 1-1에 제시된 가설 4가지를 먼저 살펴보면, 학업적 희망에 대한 직접 효과와 그리고 학술적 참여에 대한 간접 효과를 관련해서 먼저 가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업적 희망은 학업적 적응에 직접적이고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업적 희망은 학업적 참여에 직접적이고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학업적 참여는 학업적 적응에 직접적이고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서 세 가지의 각각 관계성을 입증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학업적 희망은 학업적 참여를 매개로 하여 학업적 적응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제시를 함으로써 학업적 희망과 학업적 참여, 그리고 학업적 적응, 이렇게 매개 효과에 대해서 가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에서는 성별의 역할에 대한 조절 효과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성별은 본 모델의 조절 변수로서 기능한다라고 해서, 저번 시간에 학습했던 다집단 분석으로 여성의 이 구조 모형과 남성의 이 구조 모형을 비교하는 형태로 조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연구 방법에서 표집과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2023년도, 24학년도 테헤란 소재의 국립학부생을 대상으로 420부를 돌렸고, 그중에 402명이 응답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에이모스를 활용해서 마할라노비스 거리를 산출했고, P2 값이 0.1이라는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해서 다별련 정교성을 저해할 수 있는 49개의 케이스를 제외하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마할라노비스 거리를 제가 이해한 바대로 설명을 해보면, 실제로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유클리드 거리라고 하죠.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데, 마할라노비스의 거리는 이 데이터들이 집단이 이루고 있는 이 구름띠들로부터 이 구름띠들의 중심값, 그래서 이 좌표값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어떠한가, 이 거리값을 절대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실제로 이 데이터들이 이루고 있는 이 분포들과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를 보기 때문에, 이 분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상치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P1과 P2 값, 이렇게 두 가지 값이 제시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T1의 관점에서는 실제로 이 값이 이 평균과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수치를 본다라고 하면 P2의 다별량 정교성 관점에서는 이 응답 값이 실제로 이 분포 전체, 모형 구조 전체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느냐를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엄격하게 처리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총 402명의 응답값이 수집이 되었는데 이것에서 49개 아웃라이어를 제외하고 나니 총 353개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고, 특히 성별이나 학과를 고른 분포로 표집하려고 좀 노력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선 데이터 정제 그리고 기술 통계 분석을 합니다. 이것은 SPSS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였고, 기술 통계를 통해서 실제로 평균, 표준 편차, 최대값, 최소값 등을 이제 산출을 하고 있고요. 결집값을 또 처리해서 그리고 이상치들을 식별하고 또 데이터 분포의 어떤 정교성을 검증하였다라고 해서 데이터의 전반적인 경향성을 파악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요, 척도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검증하였는데요.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를 해서 실제로 학업적 희망이라고 했을 때 이 학업적 희망과 관련된 다양한 문항들 간에 이 문항들이 갖고 있는 타당도를 검증을 하였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크롬바우 알파,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신뢰도 값을 검증하는 것뿐만 아니라 맥도날드 오메가를 같이 병행하여 산출하였다라고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크롬바우 알파 같은 경우는 이 모든 문항의 영향력이 같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업적 희망과 관련돼서 총 네 가지의 문항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네 가지의 문항이 모두 다 중요도가 같은 값을 지닌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맥도날드 오메가 같은 경우는 각 문항마다 가지고 있는 그 중요도나 영향력이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이 지니고 있는 영향력이나 중요도를 파악을 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신뢰도를 다시 측정한다는 데 의의가 있고, 최근에는 사실은 크롬바우 알파뿐만 아니라 이렇게 맥도날드 오메가를 같이 활용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통해서 경로 분석을 실질적으로 실행을 했는데요. 이 연구 같은 경우는 에이모스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진행이 되었고, 이 에이모스를 활용해서 학업적 희망과 학업적 적응 간의 관계에서 학업적 참여가 지니는 4개 역할을 실질적으로 검증하는 데 활용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주요하게 활용한 척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업적 적응, 학업적 희망, 그 다음에 학업적 참여, 이 세 가지의 척도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각각의 척도가 어떠한 학자에 대해서 개발이 되었고, 또 이 각각의 하위 영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찬찬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주목해 봐야 할 점은 크롬바우 알파 값과 그다음에 맥도날드 오메가 값이 같이 제시가 되어 있다라는 점인데요. 이 두 값이 모두 다 일치하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크롬바우 알파뿐만 아니라 맥도날드 오메가 값 역시도 0.7 이상부터는 이제 실제 연구에 적용하기 안정적이다라고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세 가지 척도 모두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CFA, 그러니까 확인적 요인 분석을 했기 때문에 RMSA나 CFI 지수들도 모두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학업적 적응과 학업적 참여 같은 경우는 비교적 안정적인 값을 제시하였는데, 학업적 희망 같은 경우는 4개의 합의 척도 요인 중 대개학의 유용성에 대한 희망이라는 요인 부하량이 상대적으로 음수로 낮게 나타나서 이 하위 요인은 제외하고 세 가지 하위 요인을 대상으로만 이 연구를 시행하였다라고 설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기술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결측지는 없는지 또 정규 분포가 가정이 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결측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또 외도와 첨도를 각각 측정해서 각각 절대값이 2와 7을 이하로 나타남으로써 정규성을 검증할 수 있다라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별에 따라서 이 모형을 비교하였기 때문에 여성과 남성에 관해서 각각 평균과 표준 편차 그리고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기술 통계를 통해서 데이터들의 이상치를 잡아내고 또 정교성을 검증하고 또 데이터의 전반적인 경향성을 확인하였다고 하면 지금은 실질적으로 구조방정식 매개 효과 검증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연구자가 이론적 틀을 기반으로 설정한 이 모형이 실질적으로 적합한지를 판별하고 또 이 세 가지 변수 간의 관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판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델의 적합도를 확인을 하였더니 실제로 이 모델은 적용 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을 이러한 수치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였고요. 그리고 변수 간의 관계성을 입증할 때 회귀계수를 활용하였는데 이를 통해서 학업적 적응에 대해서 학업적 희망이 48%를 설명하였고요. 그다음에 학업적 참여가 15%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총 이 모델을 통해서 학업적 적응에 대해서 63%를 설명하였는데 이것은 사실은 사회과학 쪽에서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직접 효과가 간접 효과보다 실제로 3.2배 가량 더 높다라는 결과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서서는 이 연구자가 이론적 틀을 기반으로 설정한 이 모형을 적합한지를 확인하였고, 또 이 변수들 간의 관계성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연구자가 이 모형을 통해서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들을 입증할 차례인데요. 어, 직접 효과에 대한 가설들은 총 세 가지를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업적 희망이 학업적 적응에, 그리고 학업적 희망이 학업적 참여에, 그리고 학업적 참여가 학업적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웠는데요. 요거 관련된 수치를 보면 여기 회의계수와 P값을 봤을 때 모두 다 유의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가설을 채택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다음으로는 간접 효과에 대한 가설인데요. 간접 효과에 대한 가설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업적 희망이 학업적 적응으로 가는데 이때 학업적 참여가 매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가설이었는데요. 이거 역시도 수치를 보시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학업적 희망이 학업적 적응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와 그리고 학업적 참여가 매개하는 효과를 봤을 때 실제로 직접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상에는 부트스트랩을 통해서 몇 번을 돌렸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부트스트랩 방식을 활용해서 간접 효과의 분포를 정규성을 검증하였다라고 이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 가설인데요. 마지막 가설은 성별을 기준으로 이 성별에 따른 조절 효과를 보는 부분이었는데요. 어 남성 모델과 여성 모델 각각의 이 모형을 구했습니다. 이 각각의 모형들은 적합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요. 그리고 각각의 모형을 비교했을 때 보니 학업적 희망이 1이 증가할 때 남성의 학업적 적응이 6.3만큼 증가하고 그리고 여성은 0.24만큼 증가한다라고 해서 남성의 효과가 조금 더 강력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학업적 희망이 학업적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확인을 하였는데요. 학업적 희망이 1 증가할 때 남성의 참여가 0.54, 그리고 여성의 학업적 참여가 0.47 만큼 높아지면서 이거 역시도 남성의 효과가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학업적 참여가 학업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했을 때 학업적 참여가 1 증가할 때 남성의 학업적 적응은 0.43만큼 높아졌고, 또 여성의 학업적 적응은 0.52만큼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적 참여가 증가할 때는 여성이 더 그 효과가 강력하다라고 제시가 되고 있고, 이 둘 간의 차이는 모두 다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와 결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학업적 희망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활용했다는 데 의의를 두었고, 또 학업적 희망이 높은 학생들의 이 학업적 참여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 관계를 규명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성별의 조절 효과를 입증했다는 것에도 의의를 두어서 학업적 희망과 학업적 적응 간의 경로에서 남성의 영향력이 더 강한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뭐 희망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대학 내에 설치한다든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희망 수준이 낮았던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집중화된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문화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